아저씨, 계집에서 하룻밤만 잘 수 있을까요?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이 거대한 저택의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차에서 막 내린 강민수는 그 순간 얼어붙었죠. 오래전 딸이 아끼던 개가 살던 집 앞에 한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민수의 손끝이 차키를 쥔 채로 굳어졌습니다. 계집 앞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뭐라고?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앞에 있는 아이의 모습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흔들렸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계집이라도. 제발. 이수빈이라는 이름의 7살 아이는 온몸을 작게 움츠렸습니다. 너무 얇은 외투 안에서 작은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민수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어요. 5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8살 하은이가 강아지 보리와 함께 바로 그 계집 주변을 뛰어다니며 깔깔거리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아빠, 보리가 꼬리 흔들어요. 하은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민수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아내와 딸 그리고 강아지까지 있는 행복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겨울바람과 떨고 있는 낯선 아이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의 목이 메어왔어요. 계집에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수빈이 실망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작은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죠. 아, 죄송해요. 아이가 일어나려는 순간 민수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은이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날의 죄책감,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작은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였죠. 집안에서 자야지. 민수가 급하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수빈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으로 빛나는 두 눈이 민수의 마음을 한순간에 흔들었습니다. 정말요? 수빈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떨림이 있었죠. 이런 추위에 밖에서 잘 수는 없어. 들어와. 민수의 집 열쇠를 돌리는 손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자신의 집에 들이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내와 딸이 떠난 뒤로 이 집은 그저 잠을 자러 돌아오는 곳일 뿐이었는데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얼어버린 자신의 마음에도 조금씩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거든요. 신발 벗고 여기 슬리퍼 신어. 수빈이 낡은 운동화를 벗는 동안 민수는 그 작은 발을 보고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양말에는 구멍이 나 있었고 발가락이 시퍼렇게 얼어 있었죠. 거실의 난방이 수빈의 차가웠던 몸을 서서히 녹여주었어요.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거실, 커다란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여기 앉아. 뭐 좀 따뜻한 걸 줄게. 민수가 수빈을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한다는 생각에 어색하면서도 묘한 설렘이 있었죠. 바로 그때 집 밖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시선이 거실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그 애 맞나? 맞아. 분명히 저 애야. 수상한 남자 둘이 담벼락 그늘에 숨어 중얼거렸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이 번뜩였죠. 저 집 좀 봐. 대박이네. 그럼 우리 계획을 바꿔야겠어. 하지만 집안의 민수와 수빈은 그 위험한 시선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거실 안에서 둘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이름이 뭐야?
민수가 따뜻한 우유가 담긴 컵을 수빈에게 건네며 물었어요. 이수빈이요. 고맙습니다. 수빈이 컵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조심스럽게 입을 댔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 스며든 안도감을 보며 민수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첫 번째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도 모른 채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는 작은 아이 때문에 밤새 뒤척였거든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는 따뜻함이 올라왔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스멀스멀 기어올랐죠.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던 민수는 문득 멈춰 섰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편의점 도시락과 맥주, 그리고 며칠 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아침을 어떻게 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한숨이 나왔어요. 하은이가 있을 때는 아내가 항상 따뜻한 아침을 준비해 줬었는데 말이죠. 바로 그때 거실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수빈이 잠꼬대를 하며 뒤척이고 있었어요. 작은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수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여긴 어디? 수빈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어요.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듯 했죠. 괜찮아. 여긴 내 집이야. 어젯밤 기억나지? 민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수빈이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몸을 움츠렸어요. 죄송해요. 금방 나갈게요. 왜 나가려고 해? 배고프지 않아? 민수가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수빈의 경계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 수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안타까웠어요. 아이가 왜 이렇게 자신을 숨기려 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편의점에 가서 뭐 좀 사올게. 넌 여기서 쉬고 있어. 저 혼자 있어도 돼요? 수빈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났죠. 민수가 나간 뒤 수빈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띄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죠.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빈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에게도 한때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엄마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친척집을 전전하고 결국 거리로 나오게 되고 여기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수빈이 사진 속 가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왠지 자신과 비슷한 슬픔이 이 집에 스며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편 민수는 편의점으로 향하면서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여보, 오늘 야근해야 해. 하은이 학원 데리러 가줄 수 있어? 마지막으로 아내와 나눈 전화 통화였죠. 만약 그때 자신이 야근을 안 했다면, 자신이 하은이를 데리러 갔다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빗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아내와 딸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날 이후로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왔어. 민수가 편의점 봉지를 여러 개 들고 돌아왔어요. 삼각김밥, 바나나 우유, 빵, 그리고 작은 케이크까지 잔뜩 사왔더군요. 너무 많이 사오신 거 아니에요? 수빈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많이 먹어야 건강해져.
넌 너무 말랐어. 민수의 말에 수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거였거든요. 고맙습니다.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삼각김밥을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민수는 커피를 마시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거니? 조심스럽게 물어본 민수에게 수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아파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빚이 생겼대요. 수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빠는 원래부터 없었고 엄마 친구 아저씨가 잠깐 도와줬는데 그분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척 집에 갔는데 수빈이 말을 멈췄어요. 친척 집에서 겪었던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민수의 따뜻한 격려에 수빈이 계속 말했습니다. 큰이모네 집에서 1년 정도 있었는데 이모부가 술 드시고 화내실 때가 많았어요. 이모도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고 수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래서 작은 이모네로 갔는데 거기도 아기가 태어나서 저는 방해만 되는 것 같았어요. 민수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왔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수빈의 이야기를 듣던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벽에 있는 사진 봤지?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 속에 있던 여자아이. 내 딸이었어.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은이라고. 5년 전까지는 여기서 같이 살았거든. 지금은 어디 있어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의 표정을 보니 뭔가 슬픈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교통사고로 엄마랑 같이.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작은 손을 민수 손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아저씨, 많이 슬프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민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5년 동안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이 작은 아이가 그 아픔을 알아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내가 일찍 들어왔으면.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수빈이 작게 말했어요.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제가 더 착하게 굴었으면 나았을까 싶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죠. 민수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넌 정말 어른스럽다. 어른스럽다고 하면 좋은 건가요? 수빈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응,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지.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옆에 있으니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민수는 수빈에게 집안을 구경시켜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2층으로 올라가다가 한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은이 방이었어요. 5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 방 말이죠. 여긴 못 들어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빈은 눈치채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저도 엄마 방은 못 들어가겠어요. 수빈의 말에 민수가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다니.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두 개의 그림자가 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여기 있을 거야. 어제 들어가는 거 봤잖아. 저 집 좀 봐. 완전 대박이네. 오늘은 기다렸다가 내일 움직이자. 준비를 더 해야겠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두 남자의 모습은
민수와 수빈 모두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두 상처받은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며 첫 번째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지만 밖에서는 서서히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죠. 이렇게 민수와 수빈의 진짜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민수는 서재에서 늦은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어디 가요? 저 두고 가지 마요. 수빈이 또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이불 위에서 떨리고 있더군요. 민수는 펜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갔어요. 수빈아, 부드럽게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수빈이 벌떡 일어나더니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긴, 아, 맞다. 수빈이 안도하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수빈 옆 소파에 앉았어요. 물 좀 마실래?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찬물을 가져다 주자 수빈이 천천히 마셨어요. 자주 꿈꾸니? 네. 거의 매일이에요. 수빈이 물컵을 두 손으로 꼭 쥐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야. 민수가 말했지만 사실 자신도 아직 악몽을 꿨거든요. 하은이와 아내가 나오는 꿈을 말이죠. 배고프지? 라면 끓여줄까? 이 시간에 먹어도 돼요? 가끔은 괜찮아. 민수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야식을 먹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맛있어요. 수빈이 후루룩 면을 먹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민수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혼자 먹던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수빈이 입고 있는 옷을 유심히 봤어요. 사흘째 같은 옷이었거든요. 오늘 옷 사러 가자.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은데. 수빈이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실제로는 여기저기 해져 있고 크기도 맞지 않았죠. 쇼핑몰에 가보고 싶지 않아? 근데 말이야. 민수가 다른 방식으로 물어봤어요. 쇼핑몰이요? 수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차 안에서 수빈은 창밖을 열심히 구경했어요. 도심의 높은 건물들, 화려한 간판들이 신기했죠. 아저씨, 저 큰 건물은 뭐예요? 백화점이야. 거기서 쇼핑해볼까?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빈과 함께 있으니 오랜만에 밖이 즐거워 보였거든요. 주차장에서 내리자 수빈이 입을 벌리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렇게 크고 반짝이는 건물은 처음 봤거든요.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타보는 수빈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서우면서도 신기했죠. 와, 정말 높다. 백화점 안의 화려한 조명과 예쁜 옷들을 보며 수빈이 감탄했습니다. 여기서 옷을 골라보자. 민수가 아동복 매장으로 수빈을 데려갔어요. 수빈은 진열된 옷들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다 진짜예요? 그럼 다 진짜야.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하지만 수빈은 옷을 고르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모든 게 너무 예뻤지만 동시에 너무 비싸 보였거든요. 결국 수빈이 고른 건 가장 구석에 있는 단순한 티셔츠와 바지였어요. 그것도 세일 표시가 붙은 것들로만 말이죠. 이것들로 할게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이것만? 네, 이것들이면 충분해요. 너무 비싼 건 안 돼요. 수빈이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른 옷들도 가져왔습니다. 이것들도 예쁘네. 하지만 괜찮아. 네가 예뻐 보일 것 같은데. 민수의 말에 수빈이 망설였어요. 정말 갖고 싶었지만
부담스러웠거든요. 한 번만 입어볼까? 그냥 입어보기만. 민수가 제안했어요. 수빈이 피팅룸에서 나왔을 때 민수는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하은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같은 나이, 같은 체구, 같은 밝은 미소까지. 어때요? 수빈이 부끄러워하며 물었어요. 정말 예쁘다. 민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거 다 살게요. 민수가 점원에게 말하자 수빈이 깜짝 놀라며 그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안 돼요. 너무 많아요. 괜찮아. 필요한 거잖아.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수빈아. 민수가 무릎을 꿇고 수빈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넌 좋은 것들을 가질 자격이 있어. 정말로. 그 말에 수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쇼핑을 마치고 푸드코트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수빈은 새 옷을 옆에 두고 행복해했죠. 아저씨, 고마워요. 천만에.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요. 수빈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차 안에서 수빈은 새 옷을 꼭 안고 있었어요. 아저씨, 저 정말 이거 다 가져도 돼요? 그럼 네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수빈의 순수한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였어요. 그냥 보고 있으니까 그래. 저도 아저씨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수빈의 말에 민수가 백미러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옆에 있으면 하은이를 잃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수빈은 새 옷들을 하나씩 입어보며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이것도 예쁘죠? 응, 정말 예뻐. 이건 어때요? 그것도 좋아. 민수는 수빈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집에 이렇게 웃음소리가 가득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수빈이 잠든 뒤 민수는 하은이 방 앞에 섰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왠지 문손잡이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럴 용기가 없었거든요. 대신 거실로 가서 잠든 수빈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새 옷을 입은 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상하다. 민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이 이렇게 조용한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수빈이 없으면 너무 적막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 몰랐어요. 이 조용한 행복이 곧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민수는 수빈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수빈이 만화를 보며 깔깔거리는 소리에 민수도 덩달아 웃고 있었죠.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민수가 일어나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죠. 민수야. 날카로운 여성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어요. 수빈이 깜짝 놀라며 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누나. 잠깐.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강은정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소파에 앉아있는 수빈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정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수빈은 본능적으로 몸을 작게 움츠렸죠. 누나, 설명할게. 설명?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수빈은 자신 때문에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은정이 수빈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에서 수빈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느꼈죠. 여기서 얘기해도 지금 당장. 은정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수빈아, 잠깐만 있어. 금방 올게.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두 사람이 부엌으로 가자 거실에는 수빈만 남겨졌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은정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어요. 그냥 며칠 재워주고 있는 거야. 며칠? 벌써 일주일이 넘었잖아. 은정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화가 나면 나오는 버릇이었죠. 그의 부모는 어디 있어? 없어. 혼자야. 민수의 대답에 은정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 은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하은이를 대신하려는 거야? 그 말에 민수가 움찔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갑자기 남의 애를 데려다가 키우겠다는 게? 은정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거실에 수빈이 들을까봐 목소리는 낮췄지만 화가 나 있다는 건 분명했죠. 거실에 혼자 남은 수빈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알 수 있었거든요. 역시 짐이구나. 수빈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친척집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말이죠. 민수야, 너 제정신이야? 은정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5년 동안 혼자 사는 것도 걱정됐는데 이제 남의 애까지? 남의 애가 아니야. 민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강하게 나온 말이었어요. 그럼 뭐야? 네 애야? 은정이 비꼬듯 물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도 정확히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가 점점 커지자 수빈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런 갈등이 자신 때문이라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수빈은 조용히 일어나서 새 옷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챙겼어요. 그리고 종이와 펜을 찾아서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되는 거야. 은정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하은이 엄마를 잃고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이 애까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할 거야? 민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누나의 걱정도 이해됐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그의 보호자는 누가 돼? 학교는? 병원비는? 은정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갔어요. 다 생각해 볼게. 생각해 볼 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야 해. 한참 뒤에 부엌에서 나온 민수가 거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빈이 없었거든요. 수빈아? 민수가 집안을 둘러봤지만 수빈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소파 위에는 작은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죠. 뭐야? 애가 어디 갔어? 은정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민수가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런. 민수가 편지를 움켜쥐며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은정이 뒤따라왔죠. 민수야, 어디가? 찾아야 해. 민수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밖에 나간 지 얼마나 됐을까?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빈이 혼자 거리에 나가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였거든요. 민수는 차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수빈을 찾았어요. 버스 정류장, 공원, 편의점.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봤지만 수빈은 보이지 않았어요.
한편 수빈은 동네 한 모퉁이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다시 거리로 나와 있으니 무서웠지만 민수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찾았다. 민수가 공원에서 작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수빈을 발견했어요. 수빈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수빈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왜 나왔어? 춥잖아. 아저씨. 수빈이 고개를 들었는데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 때문에 싸우시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수빈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집에 가자. 누나한테도 제대로 소개해 줄게. 민수가 수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던 작은 손이 점점 따뜻해졌죠.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누나도 처음에만 놀라신 거야. 민수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사실 은정을 어떻게 설득할지는 걱정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은정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빈을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미안해요.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다. 은정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하지만 여전히 이 상황이 썩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은 세 사람 모두에게 길고 어색한 밤이 되었어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누나와의 갈등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은정은 매일 전화를 걸어 민수를 설득하려 했고 수빈은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죠. 아저씨, 저 정말 괜찮으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세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가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그런 생각하지 마.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수빈은 자신이 점점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오후 민수가 회사 업무로 급하게 나간 사이 수빈은 혼자 짧은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거든요. 잠깐 다녀올게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잣말을 남기고 수빈은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동네 작은 공원까지만 다녀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빈은 몰랐어요. 며칠 전부터 자신을 지켜보던 시선들이 있다는 걸 말이죠.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수빈 앞으로 두 명의 남자가 다가왔어요. 수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죠. 야, 여기 있었네. 그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수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망 잘 치더라.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저는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남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네 엄마 빚일어. 이제 네가 갚아야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했잖아. 딸이 대신 갚겠다고. 수빈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약속 안 했어요. 엄마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증거도 있어. 네 엄마가 직접 쓴 각서 말이야. 남자 중 하나가 구겨진 종이를 꺼내 보였어요. 하지만 수빈은 글씨를 제대로 볼 수도 없었죠.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아직 어린애예요. 빚을 갚을 돈도 없고. 그래서 더 문제지. 어린애는 다른 용도로 쓸모가 있거든. 남자의 말에 담긴 위협이 수빈에게 전해졌어요. 그때 한 남자가 수빈의 옷을 유심히 봤어요. 야, 이거 비싸 보이는데? 정말이네. 어디서 이런 옷을 구했어? 수빈이 며칠 전 민수와 함께 산 새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혹시 돈 많은 사람이랑 살고 있는 거야? 수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디 사는지 말해봐. 말 안 할 거예요. 수빈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남자들은 이미 계획을 바꾸고 있었어요. 말 안 해도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찾을 테니까. 남자들이 수빈을 뒤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수빈은 무서웠지만 민수 집으로 직접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남자들은 계속 따라왔어요. 결국 수빈은 어쩔 수 없이 집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 집이지? 와, 대박이네. 남자들이 민수의 저택을 보고 입을 벌렸어요. 바로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대문 앞에서 수빈이 두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수빈아, 뭐 하는 거야? 민수가 차에서 내려 다가왔어요. 수빈의 얼굴이 창백한 걸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아저씨. 수빈이 민수를 보자마자 안도의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당신이 이 애를 키우고 있는 분이군요. 남자 중 한 명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누구세요? 민수가 수빈을 자신 뒤로 살짝 끌어당기며 물었어요. 이 애 엄마 빚을 받으러 왔습니다. 1억 정도 되는데요. 1억? 민수가 놀라며 되물었어요. 이 애가 상속받은 거죠. 법적으로 당연한 거고요. 남자가 거짓말을 능숙하게 늘어놓았어요. 실제로는 미성년자에게 부모 빚 상속 의무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 애만으로는 빚을 갚기가 힘들어서요. 다른 방법을 생각 중이었습니다. 남자의 말에 담긴 위협을 민수가 알아챘어요. 수빈의 몸이 더욱 떨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얼마면 됩니까? 민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1억이요. 딱 1억. 지금 당장은 그런 큰 돈이. 그럼 이 애라도 데려가야겠네요. 남자가 수빈 쪽으로 손을 뻗자 민수가 빠르게 가로막았어요. 잠깐만요. 일단 얼마 정도면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성의만 보여주시면 일주일 정도는 기다릴 수 있죠. 성의요? 300만 원 정도면.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차 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다행히 현금이 좀 있었죠. 이 정도면 될까요? 남자들이 돈을 받아보고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역시 다르네요. 이런 집에 사시면. 남자들이 민수의 고급차와 저택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1억 준비해 주세요. 남자들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니면 이 애를 데려가는 수밖에 없고요. 남자들이 떠나고 나서 수빈은 민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민수가 수빈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1억이나. 저 때문에 너무 큰 피해를. 그런 걱정하지 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민수도 사실 막막했어요. 1억이라는 돈도 돈이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들어가 수빈이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셨을 때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수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엄마 친구분이 돈을 빌려주신다고 하셔서 근데 나중에 이자가 너무 많이 붙었대요. 네가 어떻게 알아? 엄마가 아프시면서 계속 걱정하셨거든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빚을 물려줘서 미안하다고. 수빈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어요. 민수는 수빈을 꼭 안아주었어요.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 그 사람들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이 돈보다 네가 더 소중해.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자신도 놀랐죠. 언제부터 수빈이 이렇게 소중해졌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밖에서는 채권자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빚 회수가 아닌 훨씬 더 큰 이익을 노리는 계획을 말이에요. 채권자들과의 만남 이후 민수와 수빈은 더 가까워졌어요. 위험한 순간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아저씨, 저 때문에 힘드시죠? 수빈이 민수의 어깨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수가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았거든요. 전혀 힘들지 않아. 오히려 네가 있어서 좋은걸.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로 수빈이 없는 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됐거든요. 아저씨, 이거 봐요. 수빈이 색연필로 그린 그림을 들고 왔어요. 집 그림이었는데 큰 집 앞에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잡고 서 있었죠. 우와, 정말 잘 그렸다. 이게 우리야? 네. 여기가 아저씨고 여기가 저예요. 수빈이 신나게 설명했어요. 그림 속 두 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냉장고에 붙여놓자. 민수가 그림을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주자 수빈이 뿌듯해했어요. 오늘은 뭐 해 먹을까? 민수가 수빈과 함께 부엌에 섰어요. 저도 도와줄게요. 수빈이 의욕적으로 말했어요. 7살이라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야채 씻기 정도는 도와줄 수 있었거든요. 당근 씻는 거 도와줄래? 네. 수빈이 작은 손으로 당근을 정성스럽게 씻었어요. 물이 여기저기 튀었지만 민수는 혼내지 않았죠. 아저씨, 이건 뭐예요? 수빈이 피아노 앞에 서서 건반을 하나씩 눌러봤어요. 하은이가 치던 피아노였죠. 피아노야. 음악 나오는 거. 우와, 신기해요. 수빈이 아무렇게나 건반을 누르자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래도 신나서 계속 눌러댔죠.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은이도 처음에 이랬거든요. 아저씨, 잠 안 와요. 수빈이 소파에서 뒤척이며 말했어요. 그럼 이야기 들을래? 어떤 이야기요? 옛날에 아주 용감한 공주님이 살았는데 민수가 즉석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수빈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죠. 그 공주님 저랑 비슷해요? 응, 아주 비슷해. 용감하고 착하거든. 수빈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눈을 감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수빈이 점점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만지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TV 리모컨도 쓰고 냉장고도 열어봤죠. 아저씨, 우유 마셔도 돼요? 그럼 마음대로 마셔. 정말요? 수빈이 아직도 허락을 구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오늘은 장난감 사러 가자. 민수가 제안했어요. 장난감이요? 저한테요? 수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7살이면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지. 장난감 가게에서 수빈은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저렴한 것만 골랐죠. 이거면 충분해요. 작은 인형 하나를 고른 수빈에게 민수가 말했어요. 더 고르면 안 될까? 저기 퍼즐도 재미있어 보이는데. 집에 돌아와서 수빈이 새 인형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알았어요. 이 아이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하은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사랑하게 된 또 다른 가족이었던 거죠. 아저씨, 행복해요? 수빈이 갑자기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넌? 저도요. 수빈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수빈이 잠든 뒤 민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의 출생증명서나 부모 사망신고서 같은 서류들이 필요해요. 복잡한 절차들이었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아저씨, 저 계속 여기 있어도 돼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여기가 네 집이야. 정말로요? 정말로. 수빈이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았죠.
이제 민수와 수빈만의 일상이 만들어졌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밥 먹고 수빈이 그림 그리는 동안 민수는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TV 보기. 아저씨, 저 때문에 일 못하시는 거 아니죠? 괜찮아. 집에서도 일할 수 있어. 실제로 민수는 재택근무를 늘렸어요. 수빈을 혼자 두기가 불안했거든요. 아저씨, 고마워요. 수빈이 민수에게 꼭 안겼어요. 뭘 고마워해? 다요. 집도 밥도 옷도 그리고 저한테 잘해주는 것도. 민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네가 있어서 집이 이렇게 따뜻해졌거든. 며칠 후 민수는 처음으로 하은이 방 문을 열었어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죠. 수빈이 민수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예쁜 방이에요. 응, 하은이가 좋아했던 방이야. 하은이 언니도 저처럼 그림 그리기 좋아했나요? 그래, 정말 좋아했어.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빈이 잠든 모습을 보며 민수는 생각했어요. 이 평온한 일상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몰랐어요. 채권자들이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이 평화로운 시간이 곧 끝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집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채권자들과의 약속된 일주일이 거의 다 되어갔지만 민수와 수빈의 일상은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말이죠. 아저씨, 오늘은 뭐 할까요? 수빈이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어요. 이제는 이 집에서의 하루하루가 너무 자연스러워졌거든요.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 날씨도 좋고. 민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맑은 하늘이 어제까지의 불안감을 잠시 잊게 해줬죠. 좋아요. 수빈이 환하게 웃었어요. 손을 잡고 동네를 걷는 모습은 영락없는 아빠와 딸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죠. 아저씨, 저기 놀이터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수빈이 놀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가서 놀아볼까? 저도 괜찮을까요? 수빈이 주저했어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본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당연하지. 넌 다른 애들이랑 똑같아. 놀이터에서 수빈은 처음에는 민수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죠. 같이 그네 탈래? 저도 돼요? 당연하지. 수빈이 조심스럽게 다른 아이들과 놀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죠. 수빈이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네를 타던 수빈이 그만 떨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그리 크지 않은 상처였지만 피가 살짝 났죠. 아야. 수빈이 울먹거렸어요. 민수가 급하게 달려와서 수빈을 안아들었어요. 괜찮아. 아프지? 조금. 민수가 수빈의 상처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작은 상처 하나에도 이렇게 놀라는 자신을 보며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해졌는지 깨달았거든요. 소독약 발라주고 반창고 붙여주면 금방 나을 거야. 약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안 아플까요? 수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금 따가울 수 있지만 금방이야. 아저씨가 후후 불어줄게. 민수가 정성스럽게 상처를 치료해줬어요. 수빈은 민수의 손길에서 진짜 아빠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은정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 애는 잘 있어? 응, 오늘 놀이터에서 놀다가 무릎 좀 다쳤는데 괜찮아. 다쳤다고? 많이? 은정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수빈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작은 상처야. 걱정 마.
그렇구나. 은정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주말에 시간 되면 놀러 갈게. 내년에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에 좀 다니는 게 어떨까? 민수가 수빈에게 제안했어요. 유치원이요? 응,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도 미리 해보고. 수빈이 신중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같은 애도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다른 애들보다 더 똑똑해. 민수와 함께 근처 유치원을 둘러봤어요. 원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아저씨, 저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수빈이 잠자리에서 말했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 민수가 수빈의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민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채권자들과의 약속 기한이 내일까지였거든요. 바로 그 시간, 도시 반대편에서는 채권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야. 1억 가져올까? 설마. 그런 큰 돈을 며칠 만에 구할 리 없지. 그들의 눈에는 탐욕이 번뜩였어요. 그럼 계획대로 하는 거지? 응.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 수빈이 그림을 그리고 민수가 옆에서 책을 보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들의 마지막 평온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죠. 아저씨, 이 그림 어때요? 수빈이 완성한 그림을 보여줬어요. 큰 집 앞에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죠. 정말 예쁘다. 이게 우리야? 네. 우리가 계속 행복하라고 무지개도 그렸어요. 민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수빈이 잠든 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채권자들이 올 텐데 1억이라는 돈은 당장 마련할 수 없었거든요. 변호사와 상담했지만 법적 해결책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수빈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죠. 민수가 창문 쪽으로 가자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누군가 집 주변을 살피고 있는 것 같았죠. 민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채권자들이 벌써 와서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림자는 금세 사라졌고 민수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닌지 생각했어요. 한밤중에 수빈이 악몽을 꾸며 깼어요. 아저씨, 무서운 꿈 꿨어요. 무슨 꿈이었어? 무서운 아저씨들이 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수빈도 위험을 직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괜찮아. 나쁜 꿈일 뿐이야. 내가 지켜줄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수빈은 평소처럼 밝게 웃었지만 민수는 마음이 무거웠죠. 아저씨, 오늘도 좋은 하루 될 것 같아요. 수빈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민수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이들에게 마지막 평온한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말이에요. 하지만 수빈에게는 그런 불안감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시계 바늘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약속된 일주일이 지난 날 오후 민수는 회사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죄송한데 꼭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민수가 망설였어요. 수빈을 혼자 두기가 불안했거든요. 수빈아, 아저씨가 잠깐만 다녀올게.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네, 알겠어요. 그림 그리면서 기다릴게요. 수빈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걱정 없는 모습이었죠. 민수가 집을 나선 지 10분도 안 되어 현관벨이 울렸어요. 수빈아, 아저씨야. 열어줄래? 문 밖에서 민수와 비슷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아저씨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수빈이 의심스러워하며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며칠 전 봤던 그 무서운 남자들이 서 있었거든요. 열어줘, 얘야. 아저씨가 우리한테 부탁했어. 수빈이 급하게 문에서 물러났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아저씨 전화번호. 수빈이 떨리는 손으로 민수가 써놓은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강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열어. 안 열면 문 부수고 들어간다. 수빈이 무서워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들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3명의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있었네. 도망갈 생각하지 마. 소리 지르면 더 큰일 날 줄 알아. 수빈이 거실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도 없었죠. 우리가 며칠 전에 약속했잖아. 1억 말이야. 그런데 네 아저씨가 돈을 안 가져왔어. 그래서 계획을 바꿨어. 이제 5억이야. 5억?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5억. 이 동네 집값 보니까 그 정도는 있을 것 같던데.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못 가져오면. 남자가 무서운 웃음을 지었어요. 중국에 너 같은 애들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 거기 가면 많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어. 수빈이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가자. 여기 있으면 아저씨가 올까봐. 남자들이 수빈을 억지로 끌고 나가려 했어요. 싫어요. 놓아주세요. 수빈이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아저씨한테도 나쁜 일 생긴다. 그 말에 수빈이 입을 다물었어요. 민수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1시간 뒤 민수가 집에 돌아왔어요. 부서진 현관문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죠. 수빈아. 집안은 엉망이었고 수빈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수빈이 그리던 그림이 찢어져 있었죠. 민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5년 전 하은이를 잃었을 때와 똑같은 절망감이 밀려왔거든요. 바로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딸 찾고 있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수빈이는 어디 있어요? 무사한가요? 일단은 무사해. 하지만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민수의 온몸이 떨렸어요. 5억 준비해. 24시간 안에. 5억이요? 그런 큰 돈을 못 구하겠다고? 그럼 이 애는 중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잠깐만요. 시간을 좀 더. 24시간. 1분이라도 늦으면 이 애는 영영 볼 수 없을 거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수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죠. 민수가 급하게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부서진 문이랑 엉망이 된 집이 있어요. 협박 전화 녹음은 되셨나요? 그런 여유가 있었겠어요? 경찰의 대응이 생각보다 느슨했어요. 민수는 답답했죠. 빨리 찾아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민수는 혼자서라도 수빈을 찾아 나섰어요.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상한 곳은 다 찾아봤죠.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넓은 도시에서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은이도 이렇게 무력했었나? 민수가 차 안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한편 수빈은 어둡고 습한 창고에 묶여 있었어요. 무서웠지만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아저씨가 꼭 찾으러 올 거야. 수빈은 민수를 믿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있어. 내일이 되면 다 끝날 테니까.
남자가 말했지만 수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가 꼭 저를 찾을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잠들 수 없었어요. 또 지켜주지 못했다. 하은이를 잃었을 때와 똑같은 자책감이 몰려왔어요. 수빈을 혼자 두고 나간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이번엔 꼭 지켜야 해. 민수가 이를 악물었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준비됐나? 돈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시간은 없어. 오늘 밤 12시까지야. 제발 하루만 더. 안 돼. 12시까지 안 오면 이 애는 배에 태워버린다. 민수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몰랐어요. 수빈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곧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창고에서 하룻밤을 보낸 수빈은 납치범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무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형, 그 아저씨 돈 가져올까? 글쎄, 5억이나 되는데. 못 가져오면 진짜 중국으로 보낼 거야? 당연하지. 이미 연락해뒀어. 수빈이 몰래 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었어요. 민수가 가르쳐준 기억법을 사용해서 말이죠. 아저씨들,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잠깐만 가는 거야. 도망갈 생각하지 마. 한 남자가 수빈을 화장실로 데려갔어요. 그때 수빈이 화장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멀리 경찰서 간판이 보였거든요. 여기가 어디인지 알겠어. 수빈이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그 시간 민수는 은행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었어요. 5억은 너무 큰 돈이야. 당장은 힘들 것 같은데. 모든 곳에서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민수는 절망에 빠졌죠.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은정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 누나, 수빈이가. 민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아이가 납치됐다고? 은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 돈도 합치자.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누나, 그 아이, 우리 가족이잖아. 은정이 처음으로 수빈을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고마워, 누나. 하지만 둘이 가진 돈을 다 합쳐도 5억에는 한참 부족했어요. 그때 민수가 급하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성년자에게 부모 빚 상속 의무가 없다고 하셨죠?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네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사기죄에 협박죄까지. 변호사의 말에 민수가 희망을 품었어요. 즉시 고발장을 작성해 주세요. 저녁 6시 납치범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비됐나? 돈은 아직 부족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안 된다고 했잖아. 12시까지야. 잠깐만요. 수빈이랑 통화 좀 시켜주세요. 뭐? 그 아이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잠시 후 수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저씨? 수빈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수빈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저씨, 제가 경찰서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납치범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야, 왜 그런 말을 해? 하지만 수빈은 계속 말했어요. 빨간 간판 치킨집 옆 창고예요. 그리고 여기 김철수, 박영호, 이동민 아저씨들이 있어요. 납치범들이 당황했어요. 수빈이 자신들의 실명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너, 어떻게 우리 이름을? 아저씨들이 서로 부르는 거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외웠어요. 수빈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만약 저한테 나쁜 일 하면 우리 아저씨가
경찰 아저씨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민수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서 근처 빨간 간판 치킨집 옆 창고요. 경찰들이 급하게 출동했어요. 수빈의 정확한 정보 덕분에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었거든요. 한편 창고에서는 납치범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애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도망가자. 경찰들이 창고를 포위했어요. 경찰이다. 나와라. 바로 그때 민수도 현장에 도착했어요. 경찰을 따라온 거죠. 수빈아. 민수가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수빈이 밧줄에 묶인 채 앉아 있었어요. 아저씨. 수빈이 민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참고 있었던 무서움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죠. 납치범들은 모두 체포됐어요. 그들이 가진 가짜 각서와 협박 증거들도 모두 압수됐죠. 이들은 사기죄, 협박죄, 납치죄로 처벌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이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부모 빚 상속 의무는 없으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수빈을 꼭 안았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다시는 무서운 일 없을 거야. 집에 돌아와서 은정이 수빈에게 다가갔어요. 수빈아, 정말 무서웠지? 네. 조금. 이모가 미안해. 처음에 너를 반대했었는데. 은정이 수빈을 조심스럽게 안아줬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 가족이야. 이모가 지켜줄게. 수빈이 은정의 품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민수는 정식으로 수빈의 후견인 신청을 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죠. 이제 정말 아빠 딸이네. 네. 수빈이 환하게 웃었어요. 앞으로 무서운 일 없을까요? 없어. 아빠가 꼭 지켜줄 테니까. 민수가 처음으로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수빈이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정말 행복해.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인 거죠? 그럼 당연하지. 민수가 수빈의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어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모든 위험이 사라졌고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창밖에는 평화로운 밤이 흐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는 나쁜 사람들도 없었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따뜻한 봄날 아침, 8살이 된 수빈이 민수를 깨우며 하루가 시작됐어요. 아빠, 일어나세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 민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입양허가 나온 날이잖아요. 제가 진짜 강수빈이 된 날. 수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1년 전 오늘 법원에서 정식 입양 허가가 났거든요. 맞다, 우리 딸이 된 날이지. 민수가 수빈을 안아올리며 웃었어요. 집 안 곳곳에는 수빈의 흔적들이 가득했어요. 냉장고에 붙은 수많은 그림들, 거실에 놓인 장난감들, 피아노 위에 수빈이 만든 작품들. 아빠, 오늘은 뭐 할까요?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곳에 가볼까? 민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어디요? 하은이 언니한테 인사하러 가자.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하은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거든요.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니 조용한 추도원이 나왔어요. 수빈은 처음 와보는 곳이었지만 긴장하지 않았어요. 하은아, 아빠 왔어. 민수가 하은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동생도 데려왔어. 수빈이 조심스럽게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하은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빈이에요. 하은아, 아빠는 이제 괜찮아. 민수의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더 이상 죄책감이나 슬픔만 있지 않았거든요. 네가 보내준 동생이 있어서 아빠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수빈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하은이 언니가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 언니가 정말 기뻐할 거야. 바람이 살랑살랑 불며 벚꽃잎이 날렸어요. 마치 하은이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집에 돌아온 뒤 민수와 수빈은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낡은 계집이 있었거든요. 아빠, 이 계집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고 싶어? 새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더 예쁘게. 수빈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우리 둘이서 만들어 보자. 아빠와 딸이 함께 새 계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수빈은 작은 손으로 못을 잡아주고 민수는 망치질을 했죠. 아빠, 여기에 창문도 만들어요. 그래, 창문도 만들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이름도 써요. 수빈이 신이 나서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냈어요. 민수는 그 모든 제안을 들어줬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은정이 찾아왔어요. 요즘은 자주 놀러 오곤 했거든요. 우리 수빈이 뭐 하고 있어? 이모, 새 계집 만들고 있어요. 우와, 정말 예쁘게 만들고 있네. 은정이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제는 수빈을 진짜 조카처럼 아껴줬거든요. 이모도 도와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세 명이 함께 계집을 완성해 나갔어요. 해질 무렵 새 계집이 완성됐어요. 하얀색으로 칠하고 빨간 지붕을 올린 예쁜 계집이었죠. 우와, 정말 예뻐요. 수빈이 박수를 쳤어요. 계집 앞에는 작은 팻말이 있었어요. 수빈이와 아빠가 함께 만든 집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빠, 1년 전에 제가 계집에서 자게 해달라고 했을 때 기억나요? 물론이지. 어떻게 있겠어? 그때는 정말 계집에서라도 자고 싶었는데. 수빈이 옛날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지금은 진짜 집이 있어요. 아빠도 있고, 이모도 있고. 그래, 이제 넌 진짜 집이 있어. 아빠도 저 때문에 외롭지 않으시죠? 전혀 외롭지 않아. 오히려 너무 행복해. 민수가 수빈을 꼭 안았어요. 세 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수빈이 직접 만든 김치볶음밥이었죠. 우리 수빈이 요리 실력이 늘었네. 은정이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셔서요. 나도 수빈이한테 많이 배웠어.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수빈에게 배운 게 많았거든요. 사랑하는 법, 행복해하는 법. 그날 밤 수빈이 침실에서 잠자리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아빠와 저의 이야기요. 우리 이야기?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민수가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에 아주 추운 겨울밤에 작고 용감한 공주님이 큰 집 앞에 와서 말했어요. 계집에서 하룻밤만 자게 해주세요. 수빈이 깔깔 웃었어요. 그런데 그 집 아저씨가 말했어요. 계집은 안 돼. 집 안에서 자야지. 그래서 그 공주님이 진짜 공주님이 된 거예요? 맞아. 그리고 그 아저씨도 진짜 아빠가 됐지. 아빠, 학교 생활이 정말 재미있어요. 수빈이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어떤 게 제일 재미있어?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선생님이 칭찬도 해주세요. 우리 수빈이가 학교에서 인기가 많구나. 그리고 커서는 아빠처럼 좋은 사람 도와주는 일 할래요. 정말? 어떤 일? 저처럼 집 없는 아이들 도와주는 일. 수빈의 꿈을 들으며 민수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수빈이 잠든 뒤 민수는 창가에 서서 마당의 새 계집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하얀 계집을 비추고 있었죠. 1년 전 그 추운 겨울밤 계집에서 자게 해달라고 했던 작은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딸이 되어 안전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고마워, 수빈아. 민수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수빈이 자신에게 준 건 단순히 가족이 아니었어요. 다시 사랑할 용기, 다시 웃을 이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었거든요. 창밖에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민수와 수빈에게도 정말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은 없었어요. 서로를 찾은 아빠와 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따뜻한 가족이 있을 뿐이었죠. 계집에서 자게 해주세요라는 작은 부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